that day. Along with her she took my heart. Rain, please tell me now, does that seem fair? For her to steal my heart away when she don't care. I can't love another when my heart's somewhere far away. The only girl I care about is gone away, looking for a brand new start.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when she left that day, along with her she took my heart. Rain, won't you tell her that I love her so? Please ask the sun to set her heart aglow. Rain in her heart and let the love we knew start to grow.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 telling me just what a fool I've been. I wish that it would go and let me cry in vain, and let me be alone again. Oh, listen to the falling rain. Pitter patter, pitter patter. Oh, listen, listen to the falling rain. Pitter patter, pitter patter. Oh,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우리 푸터팬 여러분, 백신 예약 다 하셨나요? 오늘까지 백신 10부제 예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사정 예약률 60.4%로 집계가 됐는데, 채팅창에 안 그래도 지금 백신 맞았다, 뭐 맞는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혹시나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 예약은 10부제가 아니라 나이대로 뭐 한 크게 2번 나누고 네. 또 그다음에 추가 예약을 더 받는데요.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는 36세에서 49세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네, 72년부터 85년생까지 72년부터 85년생에 해당되시는데 미처 예약을 못 하셨다. 그럼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하실 수 있고요. 네. 내일 저녁 8시부터는 86부터 03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토요일 8시부터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는 다시 7위부터 03까지 다 연대요. 그러니까 뭐 안 되면, 왜냐하면 또 예약 변경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정이 좀 바뀌었다, 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잡거나 해야 될 때는 그때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예약 놓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요, 어제 노재필 기자가 특별하게 심은정님의 신청곡을 받았죠. 더 캐스케이지의 리듬 오브 더 레인 틀어드렸습니다. 삐까번쩍님이 권력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빌로바TV님이 저 홈쇼핑 같대요. 마감. 예. 네. 다음 방송 때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이님이 백신 구매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저 잘 팔 것 같은가 봐요. 저희가 자막이라도 준비하고 뭐 매진 인바. 네. 네. 미처 생각 못했네요.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와츠와님 좀 과격하신 것 같아요. 이래 뒤지나 저리 뒤지나 백신 맞고. 네. 일단 맞는 게 걱정도 좀 덜 되고. 주변에도.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개님이 최대한 조심하시고 과한 걱정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쭌쭈닝님이 탈레반 소식 듣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러블리 이남님이 본인 명의 표현이 아니거나 공인인증서 없는 분들은 1339로 전화하셔서 상담은 연결하시면 됩니다. 예. 오. 강민승님 다음 주 백신 맞으시고, 위닝 JTB님 2차가 2주 뒤라고 하시네요. 네.
나 혼자님이 저 머리 왜 이렇게 빨리 자라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게요. 제가 머리가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때 짧게 자르신 이후에 한 번도 안 자르신 건가요? 길이는? 아 휴가 때 한 번 아. 다듬었어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자라긴 하네요. 네, 제가 머리만 키는 안 크는데 머리카락은 잘 자라더라고요. 예. 네.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마이크? 아 마이크 조금 멀리 아, 멀리 떨어져달래요. 해달라고? 예. 아 저 때문에 그런 아 거예요. 예. 자꾸 마이크가 튀나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저기 김정원 기자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나요?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프닝을 원래 이렇게 댓글을 좀 읽고 그러는데 빨리 넘어가라고 좀 많은 분들이 아우성. 지금 봉원이 형을 기다리는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첫 코너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드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봉원입니다. 김정원 기자인데 저희한테 봉원이 형으로 너무 각인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야. 어떡하다가. 예. 어쩌다가. 뭐 심정이 좀 불편하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좋으시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딱히 좋지 않은데 딱히 나쁘지도 않아요. 예. 네. 아 지금 표상님이 정원 스쿨로 갑시다. 아. 하셨습니다. 정원 스쿨 좋습니다. 한 달 만이고 또 어떻게 하시고 이산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셨다니까. 아,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봬요. 지난번에 왜 우리 종군 기자 하다가 약간 또 어쨌든 전쟁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빌로버 TV님이 복싱 심판 같다고. 복싱. 제가 개인적으로 복싱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는데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와. 네. 되게 잽잽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다음번에 네. 그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싱 잘하는 그 체형이 있다. 키 작고 목 두껍고 목 짧은 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예. 너무 셀프 디스가 심하다고. 예. 저스러님이 자세히 보면 잘생기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꼭 읽어야 돼요. 네. 대충 봐도 잘생기셨는데. 네. 예. 대충. 네. 자, 더 시커매지셨다고 어떤 분이. 아 지금 약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시뻘개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댓글 보니까 송지영 선배랑 너무 피부색 차이가 난다고. 저는 분장실 갔다 와서 그래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빨리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수중에 넣었습니다. 네. 20년 만인데 현지 시간 15일에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승리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그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인데 그 아랍에미리트로 도망쳤어요. 뭐 현금 2천억 원 정도를 들고 도망쳤다라는 썰이 있었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은 했고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궁이 비니까 탈레반이 그야말로 그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아프간 국기 내리고 탈레반 그 깃발을 개양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쨌든 아프간 국민은 정상적인 삶을 좀 영위해 나가라. 약간 뭔가 자기들이 20년 전 했을 때 되게 좀 악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유화책을 보이는 듯한 느낌. 이게 미국이 지난 5월에 아프간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넉 달도 안 됐고 최근에 이제 탈레반이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한 지 열흘 만에 수도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 대사관들 철수를 했고요. 우리 정부도 현지 대사관을 잠정 폐쇄를 했고 대사를 포함해서 공관원 전원이 카타르로 철수를 했습니다. 네네. 현재 치료 중인 우리 국민 한 명도 철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때 굉장히 급박했다고 어제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퀴스트 산책에서 관련된 소식 전하면서 그 공항 영상을 좀 함께 사진을 한번 봤었는데 거의 마수라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탈레반 장악 때문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네, 관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금 카불 국제공항인데 지금 벌써 활주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수도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국제공항을 온 거예요. 이분들이 비행기 티켓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뭐라도 타려고.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비행기 옆에 탑승 계단인데 수십 명이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비행기를 타려고 정말 아수라장이란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파를 해산하려고 미군이 그 공중으로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군항기하고 민항기까지 운항이 잠시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매달렸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좀 있었고 네. 어쨌든 이 카불 공항에서 7명이 사망을 아유. 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은 이 카불 공항에서 무장한 남성 2명을 미군이 총살한 게 있고 네. 나머지 5명은 이제 뭐 추락사한 걸로 지금 네.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안타까운 게 그 미국 공군 수송기를 타고 이제 많이 탈출을 했는데 네. 카타르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랜딩 기어에서 시신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공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급격히 악화가 돼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면서 일단 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영상 보셨지만 또 아프간 국민들의 필사적인 탈출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진이 되게 마음이 아픈데 네. 이게 미 공군 수송기 아니에요. 예. 지금 전부 다 지금 다닥다닥 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 아프간 국민들입니다. 지금 640여 명 정도 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원래 여기 최대 정원이 134명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원의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 국방부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데 수송기 문이 반쯤 열리자 사람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다 타고 가자 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짐도 다 내리고 사람을 태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예. 지금 알파님이 저렇게 탈출하는 이유가 뭐냐? 아 죄송합니다. 탈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아프간인들이 저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탈레반의 좀 그런 강력한 뭐 압박 그리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네. 그중 하나에 또 그 악명 높은 여성 탄압 문제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인권 문제도 네네네. 있고. 네. 그러니까 탈레반이 한번 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치하의 어떤 고통과 공포를 알고 있는 그쵸. 사람들이 다시 또 재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탈출을 했는데 이게 벌써부터 지금 그러니까 여성을 포함한 인권 탄압이 시작이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궁 앞을 지키는 탈레반. CNN 기자가 취재를 위해 다가서다 멈칫합니다. They've just told me to stand to the side because I'm a woman. 미용실 앞에 붙은 여성 사진들은 흰 페인트로 덧칠해버렸습니다. 거리에서도 여성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혹시 집을 나섰다가 탈레반에게 봉변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영국 가디언지는 전했습니다. 여성들의 복장을 놓고 기자와 탈레반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Covering their faces as well. Cover the face. Yeah. So you mean Yeah. niqab? Niqab. Why do they have to cover their face? Because it is in our Islam.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구매도 폭증에 가격이 10배나 뛰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등 여러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거의 가혹한 통치 방식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کسی به ما اهمیت نمیده و ما توی تاریخ هم میمیریم. 이미 TV에서도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종교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도망쳤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하미디 교육부 장관은 살아남는다면 수백만 소녀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그 탈레반 점령 전후를 보여주는 또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네. 사진 보시면 이게 1972년 그 아프간 수도 카불 시내 사진인데 여성 3명이 지금 히잡 같은 것도 쓰지 않고 굉장히 밝은 얼굴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짧은 치마도 있고 원피스 굉장히 입고 굉장히 그쵸? 네, 굉장히 너무 자유로운 네. 분위기인데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탈레반 통치 때 그 부르카를 입은 여성입니다. 눈까지 다 가리는데 너무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이 눈 네. 쪽은 이제 망사가 돼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같은 나라의 여성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교육도 안 된다, 뭐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여러 가지로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맞죠. 네.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근데 그 아프간 정부군이 30만이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쉽게 탈레반한테 장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지난 5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철군을 시작하면서 탈레반이 이제 좀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고 이제 열흘 만에 수도가 넘어간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 20년 동안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아프간 정규군들이 미국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좀 쌓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돈도 네.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고 아프간 정부군이 3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탈레반은 뭐 핵심 전투 요원 등을 포함해서 한 15만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일단 숫자는 훨씬 아프간이 많잖아요. 아프간 정규군이. 네네.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부분 장부상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에 올려놓고 실제는 군인은 아니지만 월급을 타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아프간군 실제 병력은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될 거다. 30만 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장교들도 뭘 알고 있냐면 실제 병력이 훨씬 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딱히 대응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결국 사기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외신들 보도를 보면 미군이 철군을 발표했을 때부터 탈레반은 이제 서서히 이 집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내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었고, 여기에다 중앙정부였던 부정부패도 한몫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세웠던 중앙정부가 사실 아프간 전체 지역을 통치했던 게 아니었고 군인 월급도 한 6개월 정도 밀려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겁에 질리고, 그다음에 또 탈리반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들 항복하면 먹고 살 만큼 해줄게, 경제적으로 문제 없게 해줄게, 죽이지 않을게라고 했더니 대부분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댓글로도 부정부패가 원인이지라고 아님님이 말씀하셨고, 바른길님이 아프간 군인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지적을 좀 하셨어요. 네. 네. 한 해에 100조씩 투자했다, 은서님이 좀 얘기를 하고, 알파님이 부패한 정부냐 탈레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얘기도 하셨는데, 미국 내에서는 사실 치욕적인 철수다 이런 비판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간 전쟁이 그 미국이 해외에서 벌인 가장 오래된 전쟁이에요. 20년 동안 했으니까. 네네. 사실 이 전쟁은 2001년 9.11 테러가 발단이 됩니다. 그렇죠. 9.11 테러의 사실 주범으로 지목당했던 사람이 그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지고 난 뒤에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알카에다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탈레반 보고 야 그 오사마 빈 라덴 내놔, 넘겨 그랬더니 탈레반이 거부를 합니다. 한 달 뒤에 나토 등 동맹군과 함께 2001년 10월에 아프간을 침공을 해요. 그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20년 만에 지금 다시 되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미국이 그 헬기까지 동원해서 카불 그 미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탈출시켰는데, 이 장면 미국 사람들이 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네. 해요. 그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 먼저 보시면, 왼쪽이 지금 1975년 베트남 패망할 때 사이공에 있던 미국 그 대사관 탈출 장면이고, 네. 오른쪽이 이번에 그 카불 시내, 저 헬기가 이제 미국 대사관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975년 베트남전 패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때 생각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거는 정말 이 사이공 탈출을 연상시킨다면서 치욕적인 철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네. 피해가 지금 계속 커지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도 고민은 됐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발을 뺀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조금 더 주둔시켜야 된다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몇 년 더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 대한 응징은 끝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1년에 아프간 전쟁을 시작을 했고 2011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돼요. 네.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사실상 시작된 전쟁인데,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가 됐으면 뭐 응징 이미 끝났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내전 상황에 미국이 개입하는 게, 요 대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전쟁이 미국이 투입한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사망한 미군도 2000명 정도가 넘고 민간인도 한 7만 8천여 명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판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가 있다가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뭔가 연설을 해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국익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안 싸우겠다. 요 말을 남기고 다시 휴가지로 갑니다. 네. 또 그래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하기로 한 결정 나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 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국익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겠다. 이 말이 동맹국들한테는 좀 이거 뭐야? 뭐 신뢰를 저버린 거 아닌가? 이제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미국에 돌아왔다. 그렇죠.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트럼프 때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의 어떤 맏형 역할을 하는 리더로의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였는데 이제 이번 사태로 사실상 조롱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미국이 이렇게 국익만을 앞세우면 이 동맹국들이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게 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 시간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건데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바이든이 미국 국익이 없는 곳에서는 미군 희생시키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야 그러면 한국도 포함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설리번 보좌관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 그러니까 미군을 말하는 거겠죠. 미군을 감축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네. 이 한국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서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미군이 주둔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그러니까 한국과 유럽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아님님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못 빼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차밍리님은 국익만 따지면 부익부 빈익빈 국가가 더 가속화될 듯한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정유현님은 돈만 빼먹고 나라 지킬 의지도 없고 나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싫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러블리나님도 내가 바이든이라도 처수시킬 거임 이런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아요. 무슨 일단 얘기예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탈레반에 약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카불에서 이제 많은 서방 대사관들이 철수를 했는데 중국은 그 대사관을 유지하기로 한 몇 안 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달 28일에 왕이 외교부장,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죠. 그 탈레반 2인자를 중국으로 불렀어요. 불러갖고, 그러니까 그 카불이 함락되기 전이죠. 불러서 아프간 재건 방향을 논의를 이미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때부터 중국은 탈레반을 사실상 아프간의 공식 정부로 인정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탈레반과 긴밀한 교류 소통을 하고 아프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역할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네. 미국이 빠지게 되면 그 공백이 되잖아요. 여기에 네. 뭔가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아프간 복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신실크로드 네. 1대1로 사업인데 네. 이걸 좀 추진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에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아프간 사태를 미국 일방 외교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공존한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공세를 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중국 역시 이제 탈레반에 대해서 좀 불안한 시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좀 영린까지는 아니고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될 이른바 레드라인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문제고 그다음에 티베트 네. 그리고 대만 독립 문제, 이거를 건드리면 굉장히 발끈하거든요.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사실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인데 여기에 그 동투르기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무장 단체가 분리 독립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가 중국에서 독립하는 일종의 독립운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그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강경 수니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아프간이 지금 탈레반이 넘어갔으니까 탈레반이
얘네들 지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이 또 독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중국이 그래 탈레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얘네들하고 관계를 좀 끊어. 그래서 약속은 받아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켜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그 우호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 약간 좀 복잡한 지금 심경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충격적인 약간 놀라운 소식을 또 하나 봤는데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잖아요. 네. 그 테러 조직 알카에다 다시 부활할 조짐도 있다고. 그렇죠. 이게 진짜예요? 원래 이 알카에다 제거를 위해서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는데 그렇죠. 미국이 나가고 나니까 다시 지금 국제 테러 단체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아프간 수도 카불 인근에 원래 미국 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바그람 공군 기지라고 있는데 여기 감옥이 있었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근데 탈레반이 장악하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재소자 7,000명 정도를 풀어줬어요. 근데 이 재소자들 중에는 그 알카에다 그리고 IS 이슬람 그 국가라는 IS 조직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고. 그런데 다 석방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더 타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프간의 가장 위험한 테러 분자 포로들이 이 바그람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유엔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알카에다가 그 아프간 지역 한 15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탈레반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뿐만 아니라 어쨌든 각종 테러 단체들이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숨어들어서 제2의 지금 또 9.11 사태 같은 게 터지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혼란하다 혼란해 뭐 이런 그러니까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도 예정돼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치고 올라온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철수와 탈출이 같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더 혼란이 가속화된 것 같고. 미국도 보면 원래는 이제 이게 약간 좀 복잡한 게, 그러니까 이 철수를 원래 결정을 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쵸. 작년에 트럼프가 탈레반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작년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철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철수 시점을 9월로 늦췄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월로 늦추면 9.11 테러 20주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에 9.11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2021년이니까 2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9.11 테러 때문에 아프간을 침공을 했고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도 제거를 했고 네. 그리고 이 9.11 테러 20년에 맞춰서 아프간에서도 뭔가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걸로 보여주고 싶어서 9월 달로 미뤘는데 미국도 철수를 하면 언젠가는 탈레반이 장악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버텨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지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그 아프간 정부군도 있고 그 부정부패 중앙정부. 그러니까 아프간 대통령이 돈다발 들고 지금 도망쳤다는 거잖아요. 아랍에미리트로.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지켜야 될 그 국민들 지켜야 할 군대는 뭐 다 투항해 버리고 그러니까 탈레반도 이게 이제 외곽 지역부터 서서히 좁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얘들이 별로 반항을 안 하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일 만에 지금 넘어온 거예요. 수도가 10일 만에 넘어가 버린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사실 대사관 직원들 탈출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너무 진행이 빨리 돼서 왔고, 맞아요. 뭐 제대로 그 문서도 중요 문서만 파기하고 거의 10분 정도만 정리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몸만 보면. 빠져나왔다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때 그 탈출한 대사 이야기를 보니까 한 9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정도로 빨리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어떤 철수를 하고 뭐가 넘어가더라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뭐 아까 댓글로도 공항에서 왜 상자에서 발견된 7개월 아기 얘기도 있었고 뭐 너무도 안타까운 민간인 희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탈레반이 어쨌든 장악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정권이 되면 테러 집단일 때랑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일단 이제 탈레반이 최근에 첫 번째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유화책을 좀 펴고 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사면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니네 미군에 협조했던 애들, 뭐 우리한테 적대적인 애들 우리 복수 안 할게. 그리고 그 여성 억압 이런 것도 우리 좀 많이 풀어줄게. 교육도 받게 해주고 네. 뭐 히잡 정도만 쓰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복 규율이라든지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 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겉으로는 되게 유화책을 펴는 듯 하는데 지금 수도 장악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벌써부터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냐면 시골 지역에서는 12살, 13살 소녀를 벌써 탈레반 애들하고 강제 결혼시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부르카 아까 보셨잖아요. 눈까지 네네. 다 가린 부르카 안 입었다고 총살 당하는 원피스 지금 일도 입었다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아프간 국기를 든 탈레반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시위대들 향해서 총도 쏘고 네. 지금 한 3명 죽고 지금 10여 명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린이하고 이제 여성들에게 무자비한 폭행도 지금 저지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 함락한 지 지금 며칠도 안 돼서 벌써부터 이 정도로 인권 탄압이 자행이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밖으로는 유화책을 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눈치를 보고 있는 아.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인권 탄압이 심해질지는 사실상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고, 그래서 지금 자꾸 탈레반 내부에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탈레반,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내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밖에 있는 아프간인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계속 호소하는 게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되게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아, 부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견 계속 남겨주고 계신데요. 하늘에서 눈 온다님이 아프간보다 아프간을 둘러싼 나라들의 움직임, 또 우리나라의 영향성도 좀 다뤄달라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김정은 기자 아프간 이야기는 아마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서 네. 또 다음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프간 점령한 탈레반 김정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갈 뉴스들 미리 만나보는 큐시트 산책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러네요. 11분이나 남았네요. 제가 이제 김정은 기자 하시는 거를 보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진짜 그 참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 이슈를 이렇게 또 이해 잘 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정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또 본인 모습을 찾으셨군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노재필 기자의 모습을? 그림자님이 시간 이렇게 남은 거 처음 봤다고. 예. 네, 삐까번쩍님도 11분 빠른 큐시트 산책 하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11분 뭐 분량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박수빈님이 두목 머리 가르마 바뀌었나요? 라고 영철이 물어보셨어요. 반짝인다고 하시네. 네, 이렇게 네. 안 반짝이는. 러블리 이나님은 두목님 오늘 헤어가 찰랑찰랑해요. 엘라스틴 쓰나요? 라고 야, 하셨어요. 머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저는 참고로 머리 감을 때 그거 써요. 어떤 거? 비누. 진짜요? 비누로 감아요. 비누. 오. 무슨 비누로? 그 무슨 비누야? 그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냥 손 씻고 뭐 세수할 수 아, 있는 뭐 그런 그렇죠. 비누요? 네. 한 번에 다 해요. 머릿결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타고났죠 뭐. 예. 부족한 게 없으시네요. 한성님이 노래하라는데요. 무야호님은 이거 교생 선생님 아닌데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표상영님께서 제가 어제 컷을 외쳐주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신청곡을 들려준다고 해서 VOD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 주 화요일이 패럴림픽 개막식이어가지고 아. 저희가 뉴스를 좀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프리데스크를 못 하게 되는 날이라서 표상영님 신청곡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쯤으로 한번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시네요. 오케이 사인 네. 나왔습니다. 빌로바 TV님이 컷을 외쳐주셨는데, 네, 빌로바 TV님도 신청곡 올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비누의 정체에 대해 딱 보니 오이 비누네. 백마타님이 말씀하셨고. 아 맞아, 오이 비누 맞아요. 그거. 네. 오이 비누를 쓰세요? 회사에 오이 비누 있지 않아요? 그래요? 있다고 하네요. 오이 비누 저는 좀 진입 장벽이 있던데. 네, 네. 약간 오이 향이 너무 세더라고요. 아무튼 자 가겠습니다. 네. 오늘 6시 기준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526명. 어제 같은 시간보다 35명이 적은 수치인데 내일도 한 2,0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병상 부족 문제를 조금 뉴스에서 다룰 예정인데 지금 아직은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부족하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36% 정도 남아 있고 네. 수도권이 한 67% 정도 남아 있어서 아직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밖에 없는데 다 찼고 충남도 1개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병상이 중증 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이게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워둬야 하는 병상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만을 봐서는 뭐 좀 남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조금 뭐랄까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8%이긴 한데 이게 이제 기숙사나 연수원을 개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개조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입소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사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료진들이 그동안 뭐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과부하가 쉬지 걸려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인력 충원 요구도 나오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자택에서 자가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또 일부 지자체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꽤 높다고 합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 가족들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뭐랄까 그러니까 가서 돌보진 않지만 네. 비대면 이렇게, 어쨌든 비대면으로 상황을 하면서, 확인하고 어떤 네네.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면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방안들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뭐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그 박성호 특파원이 저희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미국 상황을 봤더니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에서 뭐 따로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자가 치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도 검토 중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선아님도 간호사 의료진들 너무 힘들어요. 병상 인력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는 뭐 인력 충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좀 많이 버텨왔는데 이분들이 그 전선에서 만약에 좀 무너지면 사실은 그럼요. 전체적인 어떤 방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아무튼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걱정입니다. 최윤재희님이 여기 멜번인데 집 근처 5km 이상 못 가요. 한국은 그나마 행복하신 거랍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죠. 비누 얘기를 했더니 계속 비누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알트랑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가네요. 네. 비누 얘기 아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사실은 프리데스크를 들어오기 전에 샤워랑 머리를 감고 오거든요. 네. 회사에서 머리 감느냐고 다들 또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집에서도 쓰긴 합니다만서도 뭐 하여튼 회사에는 비누를 쓰다 보니까 목욕 재개하고 단장에서 네네. 늘 프리데스크 임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뵙기 전에 제가 몸과 마음을 좀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 단정한 모습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하시면 할 말 없어요. 티가 좀 나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자 오늘 그리고 그 종합부동산세 그 개정안이 국회 이제 상임위 기재위로 통과를 했는데 1주택자에 대한 그 종부세안인데 이게 이제 11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1억 원래 원이요. 네. 여당안은 이제 상위 2%안을 추진했는데 여야가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11억 원으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4일날 법사위를 열고 25일날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공정위에서 발표한 소식인데 쿠팡의 납품 후려치기라는 거 이게 쿠팡이 사실 이제 최저가 많이 이용하세요 쿠팡? 많이 이용하죠. 많이 이용하십니까? 네. 네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식 전하려면? 아니 근데 뭐 시스템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사실은 다른 사이트보다 물건값이 낮은데 이제 이거를 그 납품업체한테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를 하면서 어떤 요구를 또 해왔냐면 경쟁 플랫폼들한테는 가격을 높이라고 요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쿠팡에서 그 가격이 좀 낮아야 되니까 딴 데 높이고 우리는 낮춰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당한 데가 뭐
LG라든지 SK 같은 대기업도 있다고 그래요. 오, 아, 이런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 사실은 쿠팡이 그 뭡니까 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인터넷 쇼핑? 네. 거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들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아예 그냥 거래를 끊어버렸다고 그래요. 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갑이네요, 진짜. 그렇죠. 진정한 갑이네요. 슈퍼갑이고 할인 쿠폰 비용 같은 것도 전가했는데 오늘 공정위가 그래가지고 이제 32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에서는 소송 가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불복하겠다. 그렇죠. 쿠팡 얘기는 뭐 계속 나오네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이사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공무원 자가격리자 관리도 많이 힘듭니다. 보건소 현장 지원부터 그렇죠. 자가격리자 네네. 물자 전달까지 그래도 다들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버텨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코님이 겨우 32억, 이명기님도 너무 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쿠폰 비용 같은 걸 전가한 금액이 57억이고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제 과징금은 그렇죠. 32억을 이제 부과한 거죠. 네. 새돌님이 궤도 쿠팡이라고.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뭐냐면 그 체험 돌고래 화순이가 폐사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그렇죠. 있는데요.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네네. 자기를 만지는 거 생각만 해도 사실 싫잖아요. 예. 네. 제주도의 돌고래 체험 시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던 체험 돌고래가 이제 폐사를 했는데 네. 그 체험 시설에서 지난해 8월부터 해가지고 4마리의 돌고래가 이제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에서는 빨리 좀 다 풀어라. 이제 그런 고래류는 어떤 이 콘크리트 좁은 수족관에 넣지 말고 좀 풀어주자라고 이제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또 하루님께서 방송하시는 분들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듯 이러셨네요. 저의 아재 개그 진면모를 못 보셔갖고 계속 보시면 아마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삼초토끼님이 선발거사소에서 검사 받고 오셨다고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거리두기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야 오늘 근데 7,500분이나 지금 웬일이에요? 많이 들어오시죠? 역시 그 뉴스 웨이터 우리 봉훈 형님이 티켓 파워가 있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초반부터 한 4천 분께서 이미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일단 주제 선정을 되게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굉장히 공부를 해가지고 쉽게 풀어주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마이클 죽수님이 정원 기자 효과라고. 네네. 정원 이펙트. 좀 더 자주 모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2주에 한 번밖에 못 모셔가지고 좀 아쉽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시청자 수는 우리 노재필 기자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노재필 기자밖에 못 보잖아요. 마지막에. 김정국님께서 비누 효과라고. 비누 향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욕제기 하는 효과인가요? 이게? 그렇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에 임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인권사회팀이 고독사 문제를 조금 이제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기사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이게 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하루에 11분 정도가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연을 봤더니 그 집 앞에 이제 그 뭡니까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갖다 주는 삼계탕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찾아서 얼굴도 만나보고 안부도 묻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건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음식만 갖다 드리고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참 이런 최근에 요구르트가 안 치워져 있어서 막은 경우도 있었어요. 들어가서. 아무튼 뭐 참 가슴 아픈 뉴스인데 저희가 또 현장에서 또 준비하는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 8,000명 분이 넘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정원 이펙트 오늘 톡톡히 누렸습니다. 네. 나가지 마시고 이 인원 끝까지 본방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